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파출부하던 여자가 어떻게 능력남인 3천억 자산가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연속을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현재 50세가 된 은숙이라고 합니다. 4년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해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몰락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실 거예요. 남편이 블록체인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4년 전, 그때 저는 반포에서 사모님으로 살았어요. 7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가정부를 두고 살 정도로 넉넉한 생활을 했죠. 저는 46세였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드라마에 캐스팅될 정도로 외모에 자신이 있었어요. 46세가 되어서도 꾸준한 관리 덕분에 정말 똥아니시네요 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고등학생 아들 재석이가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대학은 진짜 미쿡으로 보낼 수 있어? 아직 고1인데 벌써. 하지만 좋은 미쿡으로 대학 보내야지. 돈은 걱정 마. 그때만 해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의 블록체인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었고 저희 가족의 앞날은 장밋빛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진 운명에 그날은 2021년 여름.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새벽 6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은숙 씨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오세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의 비서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김 상무님이 회사 돈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금 회수 통지서도 나왔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남편이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회사 금고를 털고 도망간 거였어요. 게다가 남편 명의로 된 엄청난 보증 부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총 부채가 28억입니다. 70평 아파트부터 압류당할 예정이에요. 순식간에 저희 가족에게는 빚만 남게 되었어요. 강남에서 반지하까지 추락하게 되어지자 재석과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야?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25년간 살던 우리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모님,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아들과 함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하는 날, 정말 세상의 끝인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살아야 해. 재석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70평 아파트에서 7평. 반지하로의 추락이었거든요. 재석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다시 일어설게. 하지만 말은 쉬웠어요. 46세에 아무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 출근길은 절망적인 현실을 반영했죠. 평생 남의 집 청소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은숙 씨, 이 일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도우미 업체에서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꼭 해야 해요. 아들을 키워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걸레질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고, 무엇보다 일 못한다고 소리 지르며 빨리빨리를 재촉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일하러 가는 길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평창동에 사는 세상에나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 댁에서 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평창동이면 정말 부자 동네인데 면접 보러 가는 길에 떨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분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아, 오셨군요. 앉으세요. 저보다 10살 넘게 많으신 6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젠틀하셨어요. 정정하시고 품이 있으신 분이었죠.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실 가정부 일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강남에서 사모님으로 살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골프는 칠 줄도 알고. 그럼 집안일에 대한 감각은 있으시겠네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제 과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 지내기 외로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 날부터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달랐어요. 은숙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른 집에서 일할 때는 항상 빨리빨리 제대로 해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항상 정중하게 대해주셨어요.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일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아침 식사 준비, 집 청소, 빨래, 저녁 준비까지 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었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연예 기획사도 하셔서 출장도 자주 다니셨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바쁜 스케줄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다른 고용주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은숙 씨, 오늘 날씨가 더운데 열사병 조심하세요. 골프는 연습 잘하고 있죠? 이런 사소한 배려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급여에 성과급 조금 더 드렸어요. 골프웨어 예쁜 거 사입으세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마음씨.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가정부를 두고 살던 제가 이제는 가정부가 되어 있다는 현실이 가끔 서글프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16살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했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모습이 종종 보였어요. 60세에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아침에 출근하실 때나 저녁에 들어오실 때 표정이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동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처지였으니까요.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중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오셨더라고요. 보통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오후 3시쯤 들어오셨어요. 마침 제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냉장고에 장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은숙 씨 수고하세요. 일찍 들어왔네요. 아,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그날따라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중국 출장이 어떠셨어요? 음식도 맛있고 좋았는데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은숙 씨가 해주는 음식이 그리워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은숙 씨는 중국 요리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예전에 남편이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탕수육이나 짜장면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언젠가 한번 해주세요. 출장 가서 먹는 현지 음식도 좋지만 집에서 먹는 중국 요리가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의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퇴근했을 시간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녁 준비를 다 마치고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숙 씨,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저녁 드시겠어요? 혼자 먹으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고용주와 가정부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외로운 표정을 보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혼자 반지하방에서 아들과 둘이 먹는 저녁이 때로는 우울하기도 했거든요. 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처음으로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 보니 회장님이 좋은 샴페인까지 꺼내주셨죠. 이 샴팡은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고가의 샴페인을 마셔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샴페인 한 잔씩 마시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다. 은숙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예전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단순히 집안일만 하시던 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미인 대회에 나갔던 이야기, 강남에서 살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네요. 그런 일들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도 본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 이야기, 돌아가신 부인과의 추억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 아내도 은숙 씨처럼 강한 여성이었어요. 암 투병 중에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죠.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더 외롭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까.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깊어지는 대화 속의 외로움을 나누다. 마시면서 눈빛도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 삶의 고민들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죠. 은숙 씨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까 정말 많이 외로워요. 특히 밤에 잠들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함께 저녁도 먹고 TV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 오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 우울해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샴페인도 한 병을 거의 다 마셨고요. 분위기가 정말 은은해졌어요. 그때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은숙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해봤어요. 감사해요. 그때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 고용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었죠. 저도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은숙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만 은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은숙 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고용주와 가정부라는 관계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따뜻함과 젠틀함에 끌리는 제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은숙 씨, 저도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좋은 분이에요. 나이도 이제 많고 서로 외로운 처지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을 때 몇 년 동안 잠재워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 잠들어 있던 감정의 폭발. 남편을 잃고 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의 온기였거든요. 술 기운도 있었고 무엇보다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자상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년간 잠재워두었던 서로의 욕망이 그날 밤 완전히 불타올랐어요. 놀랍게도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나이에 비해 정말 열정적이셨고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사랑에 저도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가정부에서 연인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은수가, 오늘은 일찍 끝났어. 어느새 저를 은수가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서 청소를 할 때면 뒤에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여기서는 안 돼요, 회장님. 왜? 우리 집인데. 때로는 참을 수 없다며 식탁에서도 사랑을 나누기도 했어요. 식사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골프 치러 가서는 골프장에서도 다정하게 스코어 줄여주는 방법이라며 허리를 안고 밀착되고 스킨십을 서슴없이 했어요. 심지어는 골프카트에서는 속옷을 내리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60대의 정력이 주책이죠? 저도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열정적인 모습과 자상함에 점점 더 끌렸죠. 처음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끌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불안함도 있었어요. 이게 올바른 관계인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특히 재석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혹시 나와 함께 살 생각은 없어? 네.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았으면 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줘. 프러포즈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정부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분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이미 아들이 있고 나이도 10살 이상 차이 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진심이야, 은수가.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 생각을 가장 많이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재석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재석이야,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하네요. 엄마가 혹시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분하게 들어주었어요. 엄마, 그분이 엄마가 일하시는 집 회장님이세요? 어떻게 알았니? 요즘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엄마보다 10살 이상나 많으시잖아요. 엄마, 나이가 중요한가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반지하에서 살면서 매일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엄마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재석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엄마, 이제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고3이 되면 대학 갈 거고, 그러면 엄마 혼자 남게 되잖아요. 좋은 분이 엄마 곁에 계시면 저도 안심이 돼요. 아들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그런 고민을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회장님이 직접 자녀들과 통화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수가 걱정하지 마. 내 아이들은 착해. 그리고 아버지가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분과 함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야. 며칠 후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함께 인사를 드렸어요. 다행히 아드님과 따님 모두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미국에 있어서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며칠 더 고민한 끝에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께 답을 드렸어요. 회장님, 저 회장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이야? 은수가.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지요. 한남동 집으로 이사하는 날 아들 재석도 함께 왔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한남동 고급 주택으로의 이사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엄마, 정말 좋은 집이네요. 엄마 방도 너무 예쁘고. 재석이야, 이제 너도 넓은 방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도 재석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재석 방을 따로 예쁘게 꾸며주시고 공부에 필요한 것들도 다 사주셨죠. 재석이야,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내 공부는 아버지가 책임지게.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꼭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해. 재석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엄마,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부부가 된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살짝 키스를 해주시고 출근하시곤 했어요. 은수가 좋은 꿈 꿔. 저녁에 들어오시면 항상 오늘 우리 은숙이 고생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중국 바이어와 미팅이 있었는데 내가 해준 중국 요리 생각이 나더라. 정말요? 그럼 내일 짜장면 해드릴까요? 그래, 그거 좋다. 해시태그 로맨틱한 여행들.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고 때로는 당일치기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남편과 함께 살 때도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녀본 적은 없었는데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과는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은수가 이렇게 함께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지낼 때는 여행 갈 생각도 안 했거든.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해시태그 뜨거운 밤들 마이너스 나이를 잊은 열정. 밤에는 더욱 놀라웠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나이에 비해 정말 정력적이셨거든요. 거의 매일 밤 사랑을 나누었는데 저도 몇 년 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은수가 너를 만나서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회장님도 저를 이렇게 여자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신혼부부 못지않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어요. 주변의 반응 마이너스 생각보다 긍정적.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과 저를 보고 참 좋은 커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다. 김 회장님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부인 덕분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해시태그 아들의 대학 진학 마이너스 새아버지의 역할. 재석도 새아버지와 정말 잘 지냈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재석의 대학 진학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재석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과외 선생님도 구해주시고 입시 컨설팅도 받게 해주셨죠.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이런 말씀에 재석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친아버지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못했을 텐데 새아버지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재석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서울명문대학원에 진학했어요. 행복한 일상의 연속.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여전히 회사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예전보다는 일찍 퇴근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은수가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가정부로 시작된 관계였는데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교계에 데뷔했어요. 당당한 회장 부인.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그렇고 한남동 사회의 사모님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셨고 저도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은숙이는 원래 강남에서 사모님으로 지내셨잖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이런 격려 덕분에 저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의 우아함과 품격이 금세 되살아났죠. 특히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사업 관련 모임이나 파티에 함께 참석할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 은숙입니다. 정말 훌륭한 여성이에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장님께 좋은 아내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건강해진 회장님 마이너스 사랑의 힘. 시간이 지나면서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혼자 지낼 때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는데 저와 함께 살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신 거죠. 은수가,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 저야말로 운이 좋죠.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갔어요. 나이 차이의 장점, 다른 매력. 나이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차이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어려워할 때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회장님께 활력과 젊음을 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죠. 재석이가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재석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 집에 오곤 했는데 올 때마다 엄마 이렇게 좋은 집으로 올 수 있어서 귀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정말 좋아요. 아버님이 엄마를 정말 잘 대해주시는 게 보여요. 아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느꼈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자녀들도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새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게요. 아버지가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새어머니 덕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더욱 깊어진 사랑,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과의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거든요. 은수가, 나는 너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다려져.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교계에도 골프계에도 발도 못 들이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60세가 되었고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70대가 되셨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재석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이 재석 취직 축하 선물로 명품백도 사주시고 정말 잘해주세요. 재석이의 집도 장만해 주셨으나 재석이는 아침 인사하러 집에 들리는 걸 좋아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워커힐 호텔 가서 바베큐 파티도 하며 축구도 하고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껴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회사 일을 조금씩 줄이고 계세요. 그 대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계시죠. 요즘에는 함께 등산도 하고 골프장도 세계 여러 나라를 부부가 함께 다녀요. 은수가 이제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말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 네, 회장님.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돌이켜보면 남편을 잃고 가정부까지 해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4년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재혼에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 주변 시선, 아들 걱정 등등.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은 저에게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회장님께 젊음과 활력,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사랑이어서일까? 지금도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과 저는 신혼부부처럼 다정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포옹을 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처럼 늦은 나이에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고 아들도 잘 자라서 취직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3천억 자산가이신 회장님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처럼 행복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가정부로 추락해서 재벌가 부인으로 되기까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